미국 정부 부채가 위험하다는 얘기, 사실 수십 년째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세계 최고 경제학자들은 이번엔 진짜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국가부채 경고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아왔죠. 에이, 또 저러네 하고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아요. 다들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뭔가 다른 걸까요?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감을 잡기 위해서 저명한 역사학자죠. 니얼 퍼거슨 경의 이 강력한 경고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방비보다 빚 갚는 이자에 돈을 더 많이 쓴 초강대국들 역사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미국이 그 지점에 서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세 전문가의 경고를 하나씩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이 상황을 진단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에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3명의 최고 경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른가요? 놀랍게도 모두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입니다. 달리오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이 과거에 똑같이 반복됐던 아주 익숙한 패턴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달리오 주장의 핵심에는 바로 이 거대 부채 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나라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패턴인데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내서 이걸 사줄 사람이 더는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쓸 돈이 없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마치 경제적 심장마비처럼 아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오가 보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이 계속 빚을 찍어내는데 곧 이걸 사줄 사람이 바닥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위기 신호입니다. 과거에 다른 기축 통화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몰락했거든요. 달러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전문가,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는 뭐가 다르다고 보는 걸까요? 로고프는 문제의 핵심이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자율,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죠. 로고프는 우리가 한 시대의 끝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새로운 현실에 들어섰다는 거죠. 예전처럼 돈은 싸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정말 위험한 착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빚은 사상 최대인데 갚아야 할 이자는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죠. 이 최악의 조합이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로고프는 이대로 가다간 4, 5년 안에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 쇼크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 경의 경고를 들어보죠. 퍼거슨은 경제 데이터가 아니라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빚 갚는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도록 내버려두는 강대국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고요. 퍼거슨은 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지표를 퍼거슨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단순해요. 강대국이 국방에 쓰는 돈보다 빚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 그 나라의 세계적인 지배력은 위험 신호가 켜진다는 일종의 역사적 경험 법칙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거의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 법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스페인 제국부터 대영 제국까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강대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요.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달리오는 경제 사이클을, 로고프는 금리라는 현실을, 그리고 퍼거슨은 역사의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길인데 놀랍게도 가리키는 종착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곧 닥쳐올 위기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경고가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전 세계적인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네, 맞습니다. 새로운 관세 수입 덕분에 앞으로 몇 년간 적자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뭐랄까 임시방편에 가깝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아니요라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비율, 물론 높죠. 120%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저기 일본을 보세요. 무려 250%가 넘습니다. 미국의 2배가 넘어요. 그런데 왜 다들 일본보다 미국이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누가 그 빚을 들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요, 막대한 무역 흑자를 바탕으로 자국민들이나 자국기관이 그 빚을 대부분 사줍니다. 말 그대로 집안에서 돈이 도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만성적인 무역 적자 국가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돌아가질 않는 구조예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암울한 전망들,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미국의 장기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미국은 특별하다는 믿음이 깨지면서 달러 가치는 약해질 거고요. 셋째, 지금까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 국채가 더는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재정이 튼튼한 다른 나라나 아니면 금처럼 특정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낡은 공식이 깨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모든 경제 대국들이 이 거대한 부채와 씨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에 대한 질문입니다.